전화가 끝나자마자 부소장님께서는 수화기를 벽에 던지셨고,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선봉! 안녕하십니까 효자선님. 저는 19년 7월 입대를 해서 용인의 한 부대에서 복무를 했고 21년 2월 7일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효자선님 유튜브에서 상병에 대한 여러 사연을 보고 저 또한 제보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보직은 운전병입니다. 운전병이 상병 근무 서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진 않은데, 하지만 저희 부대가 통신부대이다 보니 주변 산들에 여러 통신소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은 하셨겠지만 운전은 거의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 사연 중에 운전병인데 운전 한 번 하지 못하고 전역한 제보자 있었거든. 친구도 좀 비슷한 거죠. 아무튼 저희는 중대마다 4개의 소대가 있었고 소대마다 교차로 돌아가면서 통신소 파견지에서 한 달씩 복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통신소 근무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난 운전병으로 왔는데 왜 통신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 나름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하고 뭐 할만하니까 여기도 괜찮네? 운전병보다는 이게 좋은 거야. 하지만 유일하게 귀찮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에 대대 또는 상급 부대에서 전화로 질문형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그것을 일명 콜 비짓, 말 그대로 전화 방문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최소 대위나 소령급 되시는 간부님들께서 전화로 상황병들에게 질문을 하며 임기응변 또는 대처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근무 들어갈 때 제발 그 이제 312K 있잖아요. 딸다리 같은 거. 그게 최대한 안 울리기를 이제 바라는 거거든. 전화 왔을 때 무슨 질문할까? 그리고 안 들려. 처음에 짬 안 들 때는. 사건은 제가 일병 3호봉 첫 통신소 파견지에서 2번째 근무 당직일 때 일이 터졌는데 첫 근무 때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번째 근무날에는 새벽 4시 45분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방심할 수밖에 없지.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 맞잖아. 근무자를 깨우는 시간대에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보통 다른 선임들이 근무를 할 때는 전화가 안 오거나 근무자 현황, 총기 현황 이런 쉬운 질문들을 던지시곤 했는데 하필 저에게 온 전화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신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네 곳이 어디냐? 그동안 근무를 해온 선임들이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간 간부님들이 했던 질문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하필 그 질문에 관한 기록은 파일에 없었습니다. 찾아봤겠지.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됐네. 저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해놓고 순간적으로 대가리를 존나 굴렸습니다. 진짜 수능 볼 때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굴렸고 마침 부소대장님께서 작업 관련된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물탱크 법사면은 경사가 위험하니까 작업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버벅이거나 약간 좀 얼타면서 얘기를 했겠지. 이게 막 긴가 민가 하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야, 그 주변에 간부 있지? 바꿔봐. 재밌네.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철렁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부의 말투는 완전히 극대노하신 듯한 말투였고 계급은 참고로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무시고 계신 부소대장님 하사래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부소대장님께 넘기고 저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며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모드도 아닌데 수화기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라는 말투가 아주 잘 들렸고 부소대장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소령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 하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죠. 옆에서 CCTV 근무를 서고 계시던 선임분들께서도 여지껏 본 적 없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부소장님께서는 수화기를 벽에 던지셨고 이거 좀 심각하긴 한데 얼굴이 빨개진 채로 약 3분가량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여름에 띵걸음을 하는 것보다 땀이 많이 흘렸고 고개를 숙인 채로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 많이 보고 계시죠? 너의 일이야. 입대했을 때 첫 근무 때 누구한테 전화 온다? 그때 긴장감 그거 간직하고 가란 말이야.
그렇게 기상시간이 지나고 오전 8시에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자마자 저와 4개월 차이 나는 맞선임 두 분께서 저를 빈 생활관으로 불렀습니다. 사람이 있는 생활관이 아닌 빈 생활관. 그곳엔 누가 있어? 나를 포함 3명이 있는 거야.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붉고 어두운 생활관에서 맞선임들을 마주하니 상당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근무할 때 콜비진 리스트 확인했냐 안 했냐, 벌써부터 이따구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빨 군생활 편하냐 등등 무한 갈굼 패턴으로 저를 1시간 넘게 갈굼을 하더군요. 그래도 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 얘기라고? 입대하는 우리 친구들 얘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콜비짓 리스트를 포함한 통신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일거이 되었을 때는 상병장급의 정보력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짬이 먹어감에 따라서 뭔가 이제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부소대장님께서도 한동안 저를 안 좋게 보시다가 상병이 되고 나서는 저를 메인 상병으로 지정하시면서 후임들 상병 근무교육 및 근무표 작성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군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가 참 많이 변했다고 느낀 게, 취침 중이던 새벽 시간에 후임 상병, 당시 1병 1호봉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임목매에 손을 갖다 댔단 말이야? 이렇게 깨웠어? 이야, 이거 거의 진짜 하극상 아닌가? 이 정도면은? 잠깐만, 몇 년도 군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19년도? 그래 뭐. 평소 후임들에게 다정한 저였지만 유독 잠에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는 짜증을 내면서, 야, 나 오늘 근무 없는데 잘못 깨운 거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 후임 상병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콜비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는데 나 모르니까 고참을 깨워서 나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거야. 몇 년도 군번이라고? 19년도 군번이야. 후임은 한 20년도 군번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일로 저를 깨운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짬찌일 때 저도 엄청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었기에 저는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상황실로 갔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한 선임이에요. 내가 잘했는데 만약에 지 대답 못했다고 나 깨워가지고 물어봐? 바로 군합할 든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질문의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혼났던 날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통신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네 곳이 어디냐?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콜 비짓 전화 자체가 유도리 있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면 넘어갈 수 있었기에, 저는 통신소 내 각 초소 경사면이 병사들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장소여서 이 지역이 제일 큰 위험 요소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 거지. 아니어도 맞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자신감 있게. 이게 짬밥이야. 다행히 상대 간부님께서는 그러냐? 그래, 뭐 알겠다, 근무관 특이사항은 없고? 라는 물음에 저는 예,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전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저는 후임 상황병에게 화를 내려다가 후임 표정이 마치 예전의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모르더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만 말해, 쓸데없이 이런 걸로 깨우지 말고. 이야, 여러분, 이런 고참은 군대에 있다? 없다. 군합할 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막상 생각해보니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로 말년 선임을 깨울 수가 있냐 라고 어이없는 표정과 웃음을 지으며 다시 숙면을 취했습니다. 자가정력 휴가를 포함해서 전역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맞선임들과 연락하며 얘기할 때는 제가 생활관에서 혼난 것에 대한 놀림거리야 새벽에 저를 깨운 후임병의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오지. 야, 그 새끼 이거 나의 개념 없었던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양 여러분, 비록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겪어온 고통을 후임들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소한 걸로 나무랄 필요 없고 그저 사이좋게 적당한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후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넘어가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네.
대한민국의 모든 성황병가 당직병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말 마음 넓은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참 때 어떤 고참이었나요? 저 같은 고참이었을까요? 아무튼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후임분들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